가고 더 들어가고 뭔가 안 줄 걸 주고 옆집보다 수세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치고. 키포인트는 뭐냐, 우리 이런 농가 그런 농가가 하나 있는데 잘못 오면 토양에 그것이 와서 맞습니다. 바란스가 깨져버려갖고 네. 뿌리가 그냥 스트레스 받아갖고 완전히 농사를 그냥 그 오늘 만나 뵈실 총무님은 이제 야라 프로그램으로 샤인머스켓 농사를 지시는데 특히나 FK30에 대해서 야라테라 슈퍼 FK30에 대해서 굉장한 선호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워낙 이제 근권부 관리랑 땅 관리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오늘은 이제 김제에 와 있습니다. 3월 말 이제 좀 있으면 4월 초가 됐는데요. 김제에 와 있고 마찬가지로 조금씩 이제 샤인들이 발아하려고 하고 있네요. 근데 좀 이제 비가 와가지고 농장에 조금 물이 고여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뭐 사실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면은 농장분들 땅에 질소질 많이 남아 있으신 분들은 이제 웃자람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우려하시는데, 오늘 온 농원은 워낙 이제 잎 관리도 잘 하시고 초기 비대도 신경 많이 쓰시는 분이라서 소개해 드리려고 왔고요. 우리 총무님은 이제 김제 수출포도 연합회 지평선 김제 지평선 수출포도 연합회, 예. 네, 김제 지평선 수출포도 연합회 예. 총무님을 지금 역임하고 계시고, 김제 지역에서는 거의 샤인머스켓 제가 알기로는 처음 도입하셔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아주 있습니다. 처음은 아닌데 거의 그렇겠죠. 지금 10년차 되는, 제가 10년차인데 10년차 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일반 농가 중에서는 거의 선두라고 봐야 돼요. 사실 뭐 농가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이제 저희 총무님은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좀 도움을 주시고자 이렇게 김제 포도 기술도 열심히 전수해 주시는 것 같고, 이제 회원들 대상으로 다 같이 이제 품질 관리 잘 해가지고 수출적으로 좀 이제 판로를 열려고 좀 열심히 고심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고, 이제 저희도 이제 뭐 같이 땅 관리라든가 영양 관리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총무님과 함께 관비 재배, 액비 재배의 장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총무님은 어떤 식으로 관비 재배, 액비 재배를 하고 계시는지 그 시스템 한번 같이 지켜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저희가 지금 농가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관비 재배 해라. 관비 재배 해라. 관비 재배가 그냥 관수 재배보다 훨씬 더 양분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농가분들이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못 믿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총무님은 관비 재배가 확실히 관수 재배보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부터 좀 말씀을 그러면 해주세요. 여기서 지금 네. 관비 재배라고 하는데, 우리 그 촌에서는 관비보다 관주. 액비를 액비래야 잘 얘기가 통해요. 그리고 간수는 물만 주는 게 그렇죠. 간수고, 액비는 물 줄 때 영양분을 맞아요. 첨가해서 주는 걸 맞아요. 액비. 예. 이제 관비라고 하면 지금 조금 알겠습니다. 이해가 그럼 액비라고 하겠습니다. 예. 액비인데, 우리가 물은 어차피 그 밭 포장 상태에 따라서 일주일 간격, 5일 간격, 10일 간격 나름대로 그 물 주는 농가마다 방법이 있지. 틀리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초기라든지 중기를 할 때 나무 상태를 보고 뭐를 줘야겠다 생각할 때 이 액비 재배가 아니면 여마가리든지 용성비든지 비료를 땅에다 뿌리고 뿌려야죠. 물을 네. 줘야 되는데, 맞아. 근데 액비를 하면 물은 어차피 5일 내지 3일 내지 항상 꾸준히 줘야 되는데, 필요한 비료를 녹여서 물 줄 때 같이 함께 주면은 그게 액비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하나 해놓으면 비료 소쿠리 들고 밭에 가서 허리 구부리고 이렇게 줄 이유가 없는 거고, 또 비료를 뿌리다 보면 때로는 나무마다 너무 많이 뿌려줄 수도 있고 적게 뿌려줄 수도 있는데, 액비는 점적이 골고루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고르게 먹기 때문에 균형 시비가 이루어진단 맞습니다.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장점이 있어서 저는 비료수꿀 지금 사인이 10년 차인데, 초봄에 그 비료수꿀이 댕긴 일은 있어도 중간에는 비료수꿀을 한 번 갖고 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료소쿠리라고 표현하시는 건 이제 봄철 기비 정도만 신경 아니면 쓰시는 거고, 중간에는 그 이후에 비료수꿀을 안 추비는 액비로. 이제 다 액비로. 예. 물 주면서 맞습니다. 사실 지금 뭐 말씀하신 게 다 답인 것 같은데, 사실 제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신 게 노동력, 그죠? 노동력 절감. 비료 살포하는 것도 노동력이고 노동 비용이니까. 근데 그거를 좀 절감할 수 있다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나무가 흡수하는데 물과 같이 가기 때문에 고르게 빨아먹을 수 있는. 흡수도 훨씬 빠르다. 그리고 균일하다. 균일하게. 그죠? 그리고 어떤 제품이건 마찬가지로 총무님 많이 말씀하시지만 소량 분시가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당연하죠. 네. 근데 그 부분이 우리 농가들이 놓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때 내가 줄 것이 100이라면 물은 어차피 그 기간에 3번, 4번 줄 때
100을 나눠서 20이든지 그렇게 주면 나무가 우리가 비료를 주게 되면 네. 한꺼번에 그런 걸 다 빨아먹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용탈되거나 날아가는 것도 맞습니다. 있지만 그때 근데 소량씩 나눠서 물 줄 때 주면 맞습니다. 허실도 적고 맞습니다. 낭비가 적고 또 나무가 물과 같이 들어가니까 비료를 뿌리면 뿌리 그 떨어진 자리만 제한되지만 물 주면 물이 이렇게 퍼지면서 비료가 이만큼 땅에 떨어지면 뿌리가 찾아와서 먹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물 따라서 넓게 펴줘야 골고루 뿌리 여러 개가 나눠 먹을 거 아니에요. 총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나무도 제대로 그냥 비료 소쿠리 들고 뿌리려면 흡수율성이 제일 좋은 건 바로 측지 밑에 있는 잔뿌리들 위주로 뿌려줘야 되는데 당연히지. 힘들잖아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 총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멀칭도 하고 멀칭 다 돼 있는데 그래서 골고루 못 뿌려. 근데 이거는 점적 관이나 점적 호스만 제대로 설치해 놓으면은 그러죠.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 위치에 소량으로 분시가 꾸준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비료의 낭비가 적다고 봐야지. 노동력 낭비도 근데 덜하고 그 대신 비료 낭비도 덜하다. 대체적으로 물에 타서 잘 흡수할 쓴 비료들이 조금 단가가 일반 복합 비료보다는 좀 비싸요. 맞습니다. 비싸도 결론적으로 가면 그 비료 가격은 별것 아니에요. 네. 그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맞아요. 네. 우리 농가들이 단순히 그냥 한 푸대 개념으로 하면 15만 원 하고 2만 5천 원, 3만 원 하고 뭐 몇 배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이제 아시는 우리 회원님들은 알아요. 그 부분은 아는데 네. 비료 관주용 제품, 물에 녹는 제품들은 비싸잖아요. 근데 비싸긴 한데 비료 성분의 유실이라든가 노동력 감소라든가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비싼 것들이 아니다. 맞는 프로그램으로 가면 사실 비싼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근데 그 전체적으로 그 비료가 그 고단가의 비료를 써서 경영비가 늘어난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거를 제대로 해서 액비를 해서 제 시기 때 필요한 만큼 해서 과잉하지 않고 하면 품질이 그만큼 좋아지고 그 나중에 가서 고품질을 보면 그 비료값 예를 들어서 300평당 30만 원, 40만 원 더 들어간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들으셨죠? 아무런 의미가 들으셨죠? 없어. 근데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한 푸대 3, 4만 원짜리고 10몇만 원짜리고 많이 난 것 같은데 전체적이었고 그 영양제나 그 네. 비료, 영양제라기보다 네. 그 액비에 들어가는 자재가 300평당 4, 50만 원 더 들어가면 몇 번 안 들어가. 별 의미가 네, 없어. 몇 번 안 들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1000평이 봐야 300평, 350, 350, 네. 150만 원인데 네. 그걸 안 해도 그렇게 안 해도 우리 농민들은 마음이 급해요. 잘하고 싶어서 누가 뭐더나 뭐 이것도 고 저것도 고 중복으로 하는 어떤 때는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좀 잘해보겠자고 똑같은 제품이지만 그 상품만 틀리면 쓰고 또 쓰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맞아요. 되도록이면 어느 시스템 하나를 딱 우리가 객관적으로 해서 그 어느 제품 회사나 용약이나 전부 다 사기꾼은 없다고 봐요. 그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대로 지키면 그 효과가 날 텐데 우리 농민들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더 넣어주고. 이놈도 주고 저놈도 주고 맞아요. 안주도 들 네. 것을 또 중복으로 주다 네. 보니까 경영비가 상승하는데 네. 그들이 우리 농민들 귀약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봄에 내가 어떤 농법으로 가겠다는 설 계획을 세우면 믿고 한 해쯤은 그 시스템으로 쭉 가보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그렇게 폭망하게끔 하는 그 컨설팅이나 하는 그 제품 판매하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맞습니다. 보거든요. 근데 우리 농민들이 마음이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잉 투자가 되고 필요 없는 감비 액비를 해도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뭔가 안 줄 걸 주고 옆집보다 수세 약한 것 같은 그러다가 거 키포인트는 뭐냐 우리 이런 농가 그런 농가가 하나 있는데 잘못 오면 토양에 그것이 와서 맞습니다. 바란스가 깨져버려갖고 네. 뿌리가 그냥 스트레스 받아갖고 완전히 농사를 그냥 어느 그 회사나 그걸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도 내 농장 내 상태에 맞춰서 내가 주관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일단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쪽 그 프로그램으로 가더라도 내가 꼭 그대로 100%라는 것이 아니라 가감을 해가면서 내 농장 상태는 내가 하기 때문에 내 책임은 내가 져야 되고 대신에 또 우리 팔랑귀 같이 좋다고 뭐 이것저것 하는 거를 절대 지향하죠. 저도 작년에 그런 경우가 저는 좀 그 모임을 책임을 지고 있다 보니까 남보다 먼저 실험 정신이 발동을 해서 우리 회원들한테 내가 이렇게 시도를 해서 좋은 거 있으면 내년에 공유를 했다 가지고 중북 토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영농비가 거의 더블 됐어요. 그래도 농사는 이제 저쪽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7월 중순에 포도와 사이인 알맹이가 남들 거 수확할 때 알맹이 많고 1차 비대 잘 시켜놨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우리도 포도밭도 보고 다 입을 짝짝 벌리고 갔었는데 프로그램들을 맞출 때 제대로 제때 관리만 하고 이파리만 갖고 가면
우리 사인이 그 만생종이기 때문에 9월 말에서 10월 초순쯤 딸라고 느긋하게 밥 맞고 가면 충분히 17실밥 브릭스 나올 수 있는 농사를 질 수가 있는데, 단 우리나라는 사인이 만생종이기 때문에 추석에 맞춰야 못 팔으면 나중에 상품 가격이 그냥 3분의 1 막 그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추석에 출하하려고 무리하다 보니까 13, 14 나가는 걸 나가가지고 우리 사인이 지금 망가뜨려 놨거든요. 제가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 꼭 권하고 싶은 양반 내용은, 어느 회사든지 뭘 잡으면 1년쯤은 내가 주관적을 가지고 과감을 하되 좀 믿고 한번 가면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요. 우리 제발 어디 좋다 이것저것 유튜브가 지금 하도 많으니까, 저도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거 좋다 제품을 미리 겨울부터 지금 구비해 놓은 자재들이 술찬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상승되는데, 그럴 일이 안 해서 올해는 지금 제가 최소 경비로 농사를 지려고 작심을 하고, 미생물도 제가 지금 배양을 해서 쓰려고 작년에 일부 했고, 올해는 더 그걸 활용할 거고, 지금 여기 지금 감비 있는데 이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근데 그 전에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3가지 정도만 제가 좀 강조를 하고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워낙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제가 짤막하게 3개로 정리하면은, 총무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 땅 관리. 예, 땅에 양분이 과잉하게 있는 상태를 제일 지금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 거 하시려면은 정량 적기에 들어가는 관비 재배 하셔야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믿을만한 회사 하나, 믿을만한 컨설팅 같은 거 하나 선택하셔서 그걸로 꾸준하게 가시면서 너무 과하게 쓰지 마라 라는 게 결론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좀 믿을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총무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답이 있는데, 관비 재배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는 가이드를 해드리기를 비료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30일, 예를 들어 지베렐린 1차랑 2차 사이에 30일 동안 비료가 30kg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농가분들이 여쭤보는 게, 30kg 한 번에 녹여서 줘야 되냐, 몇 배로 줘야 되냐, 이걸 물을 몇 리터에 녹여야 되냐, 막 그런 거를 궁금해하세요. 이제 그 부분은 농가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돼요. 단 그걸 한꺼번에 10kg, 20kg 넣을 게 아니라, 네. 물은 어차피 그 기간 동안에 3일, 5일, 10일, 일주일 간격이면 내가 그놈을 적당히 3등분, 4등분해서 물과 함께 줘야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준다고 해서 나무가 그놈을 10을, 100을 다 주면, 30을 다 주면 한꺼번에 받는 건 아니고 일주일, 열을 나눠 먹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럴 이유가, 그렇다 보면 농탈되거나 허실되는 게 있으니까, 맞아요. 물은 어차피 줘야 하니까 물 줄 때 저는 우리 회원들한테 주장하는 거거든요. 추비는 적은 양을 자주 줘라. 그래야 과해서 나중에 끊어야 할 때 끊기가 좋지. 그쵸. 한꺼번에 많이 주면 이제 질소가 좀 줄어야 될 상황에 못 끊으면 영양생장에서 생생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럼 그렇게 시기별로 30kg, 20kg 이렇게 정해놓는 것이 실제로 일주일 간격으로 1에서 2kg씩 이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거잖아요, 방법이. 왜냐면 그 시기에 들어가야 되는 양분량을 규정해놓는 그건 이제 총량을 그렇게 그렇죠. 해놓은 거지. 네. 근데 지금 총무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총량은 시기별로 가고, 그 총량을 시기별로 가는 그 총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쪼개는 건 농가가 알아서 하는 거다. 그러지. 들으셨죠? 어쨌건 시기별로 가이드 되는 양분의 총량은 과학적으로 정해진 양이지만, 이게 과원별로, 그리고 농장주의 상황별로, 농장의 상황별로 달라지니까 그건 농장 판단에 따라 가감을 하시되, 들어가는 양은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 관리도 어차피 농장에서 하시는 거니까 토탈 들어가는 물 횟수로 나눠가지고 분시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주제를 전환해서 총무님이 관비 재배의 장점으로는 양분의 낭비 덜하게, 노동력의 낭비가 덜하게 양분을 소량 분시 꾸준한 농도로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관비, 액비 시스템을 또 구축을 해 놓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또 짧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